자, 이제 글로벌 도약 부문에 참가해 주신 5개 기업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에자일소다, 주식회사 MI 큐브 솔루션, 주식회사 시즐, 주식회사 마젠타 로보틱스, 주식회사 퍼즐 데이터입니다. 자, 앞선 스타트업 부분과 동일하게 솔루션 발표는 기업당 10분, 자사 솔루션과 비전 소개로 진행이 되고요. 발표가 끝나면 심사위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청중 평가단 여러분의 평가가 진행이 되겠고요. 7대 3의 비율로 반영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도약 부문 첫 번째 발표 기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자일소다의 발표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백 번의 설계 시행착오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레드소다를 소개를 할 에자일소다의 노채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조 분야는 금융권에 비해서는 아직 AI가 확산 속도가 더딥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머신 기반의 품질 관리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설계 영역입니다. 설계 영역은 정통적인 EDA라든지 CAD 툴의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설계자의 반복적인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설계 인풋 데이터를 설계자가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배치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배치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확인을 위해서 전체적인 제약 조건을 확인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거의 99% 이상은 생각지 못한 제약 조건이 위반됨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루프를 도는 매우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제조 설계는 왜 어려울까요? 여기 제가 일상생활 속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실 구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조가 가족들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조 설계 문제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조 설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다양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치를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오른쪽 3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긴 설계 소요 시간과 많은 설계자들의 투입, 이러한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설계 노하우들이 다 전문가에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표준화 입장에서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드소다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런 3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레드소다는 Reinforcement Learning 디자인 소다의 약자로서 강화학습 기반 설계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오른쪽과 같은 3가지 핵심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핵심 기술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을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아지를 훈련시키듯이 AI가 좋은 행동을 하면은 상을 주고 못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면서 스스로 AI가 최선의 행동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죠. 즉 저희 레드소다는 가상의 숙련된 설계자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화면에 있는 바둑 알파고에서도 강화학습이 쓰였죠. 하지만 저희가 풀고 있는 이 제조 설계 문제는 바둑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 에자일소다는 2018년도 금융권으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강화학습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적용해 오는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제조 설계 분야의 다양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만든 4가지 핵심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빠른 설계와 빠른 학습을 하기 위한 멀티 프로세싱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와 AI의 협업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기 다른 설계자들의 KPI 방향성들을 수치만 입력하면 가능하게끔 하는 사용자 맞춤형 보상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설계 데이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AI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메타그래프 모델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기존 툴에서 애드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았는데요. 기존의 사용자의 프로세스에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설계 시간이 약 70% 이상
단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한국 시험 인증원으로부터 까다로운 세 차례 거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판정 기준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 업체에서 요구한 솔루션의 성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저희 성능에 대하여 글로벌적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구글, 그리고 유치 샌디에이고, 그리고 오픈로드와 같은 글로벌적인 기업과 기관 학교의 알고리즘과 애플 투 애플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12% 이상의 성능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더 높은 성능치를 확인했고요. 해당 결과는 설계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IC CAD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서 논문 발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보호하고자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국외 특허를 이미 3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허 논문 외에도 저희는 실제 필드에 실제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수치의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예시입니다. 에이징 랜드사와 약 3년 이상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EDA 툴을 활용해서 설계한 결과보다 저희 솔루션을 했을 때 약 12% 이상의 성능 개선율을 확인했습니다. 에이징 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TSMC의 전 세계 8개 VCA 중에 하나로서 매우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반도체 외에도 저희는 PCB 설계, 금형 설계, 도면 설계, 부품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고객사들의 공통된 피드백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급 설계자 정도의 아웃풋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보시다시피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내년에 릴리즈를 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다 더 설계자는 AI를 잘 모르는 설계자는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를 돌리기 전에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KPI라든지 프리세팅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를 배치를 미리 하는 등에 대한 편집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리세팅이 완료가 된 후에 AI를 구동시키게 되면은 다양한 결과치를 한 번에 제공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포절 중에서 유저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결과치를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본인이 쓰고 있는 레가시 툴에서 후보정 작업을 통해 설계를 완료할 수가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뛰어난 UI UX에 대하여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레드닷에 이미 작년에 본상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CAD 시장은 연평균 9% 이상 성장률을 보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AI 기반의 설계 자동화 시장은 보다 더 드라마틱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희의 솔루션은 AI 설계 엔지니어링 육성과 디지털 트윈 융합 사업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가지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70% 이상의 설계 주기 단축한다는 프로세스에서의 혁신, 그리고 제약 조건을 100% 만족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아웃풋을 제공한다는 품질 측면에서의 혁신, 그리고 비용적인 혁신도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립 이래로 현재까지 약 400개 이상의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매출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제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2019년도 닙스라고 하는 AI 중에서 가장 탑티어 학회에 제가 강화학습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증명을 하듯 저희 회사는 오래전부터 강화학습 관련돼서는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약 10여 개 이상의 탑티어급 논문들을 계속 서미션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UN의 산하기구인 ITU로부터 AI for Good Innovation Impact라고 하는 상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통으로부터 저희는 이미 아시아 최초 강화학습 관련 AI 쿨 벤더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2023년도에도 또 다른 샘플 벤더로 등록이 된 바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레드소다는 엔지니어를 보다 슈퍼 엔지니어로 만드는, 그리고 사람과 AI 협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수작업 기반의 설계를 AI로 자동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성능 혁신과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이미 저희는 다양한 설계 분야에 입증을 한 바가 있는 레드소다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분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프로젝트를 다 프롬 스크래치 형태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가 있을 때 그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자체를 현재 모델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랜스퍼 러닝 기능 관련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일반화하고 그리고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트랜스퍼 러닝 기능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도 저희가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일반화대한 어떤 그 성능치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찾은 것은 강화학습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필요 없는 학습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설계를 잘 일반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일반화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연구 방향성을 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범용화할 수 있는 제조 설계 분야의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객체 배치 중심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마지막쯤에 이제 3D 부품 설계 또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 같이 하셨었거든요. 3D 부품 설계에서는 강화학습하고 좀 동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어떤 알고리즘이나 방법론 같은 거 쓰시는지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융합 관련해서 어떤 뭐랄까 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는 아까 앞서 솔버 X와 같은 설계 타이틀이긴 하지만 접근 방향성이 약간 다르고 약간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설계 제조는 플레이스먼트랑 라우팅 이 두 가지 큰 축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강화학습을 푸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D 관련돼서는 저희가 토폴로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즉 이제 액션 스페이스 자체를 토폴로지 개념으로 좀 매핑을 시키고 아마 솔브엑스에서 하시는 생성형 AI를 저희는 강화학습이 토폴로지 노드 단위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어쩔 수 없이 비전닝 기반의 STP 형식으로 저희 접근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나오긴 했지만 이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현재 플레이스먼트나 라우팅 이 두 가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니즈 그리고 포텐셜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른 심사위원분들 궁금한 점.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례로 에이징랜드 말씀 한번 주셨었는데요. 네. 반도체 설계 같은 IP나 노하우가 중요시되는 그런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동종업계와 같이 또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명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설계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딱 하나 업체만 협력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도 저희는 에이징랜드 외에 다른 삼성 계열사의 디자인 하우스랑 아직은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보수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IP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고 일단은 에이징랜드 TSMC 계열에 일단은 먼저 저 성과를 보인 다음에 이후에 별도의 어떤 비즈니스 정책을 좀 따라서 좀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반도체 영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주신 그러한 좀 시장 그 오퍼튜니티를 저희가 많이 확산할 수 없다라는 조금 현실적인 것을 발견을 해서 보다 더 확장을 하면서 아까 PCB부터 금형 설계 그리고 도면 설계까지 다 확장을 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자일 소다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솔루션이라면 제조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A,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B,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는 A, B는 No입니다. 배부된 리모컨을 통해 평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9번 리모컨을 확인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뭐 자리를 비우신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3초 세겠습니다. 3, 2, 1.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MI큐브 솔루션의 솔루션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I큐브 솔루션의 자율제조 연구소장 박양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약간 맛이 갔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데이터 품질부터 공정 레시피까지 한 번에 잡는 AI, MI큐브 플로우 AI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AI의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현장에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위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큐브 솔루션은 지난 15년 동안 제조 현장에서 설비 통신부터 MES, APS 등 제조 현장을 지능화하는 것을 사명에 담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회사입니다. 2023년에 코스닥 상장 이후에 현재 매출을 한 300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AI 제조 공정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전문가와 데이터 엔지니어가 한 팀을 이루어서 돌려보지 않은 AI가 아니라 현장에 실제 라인에 돌아가는 AI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큐브 플로우 AI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제조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최적 레시피까지 추천해주는 AI 코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파일럿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제 많이 쓰시나요? 챗GPT 이후에 22년 11월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이제 대중화를 넘어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이나 영상과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제조 현장의 AI는 어떨까요? 제조 현장의 AI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 5월에 발표한 스마트 제조 혁신 실태 조사를 보시면 24년까지 기준입니다. 스마트 도입 공장 약 3만여 개를 도달했고요. 20% 큰 성과죠. 근데 이 기업들의 AI 도입 실적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최근 통계를 봐도 4%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제조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현장에 데이터는 쌓이고 있는데 막상 분석하려고 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라인에서는 설비마다 포맷이 다르고 그리고 결측치, 이상치, 중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배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번 같은 전처리를 또 반복해야 되고요. 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품질이 들쭉날쭉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현장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데이터 품질이 AI 발목을 붙잡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간 연구한 사례와 분석해본 결과 그 기존의 국제 데이터 표준 품질 모델이 있습니다. 품질 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내재 품질 15개 이상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 AI 빅데이터 센터 카이스터 공동 연구로 제조 현장에 맞는 데이터 처리 기준 5개를 핵심적으로 간소화하고 그 프로세스를 상용화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정 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조금 바뀌거나 신규 설비가 들어오면 기존 레시피가 잘 맞지 않습니다. 품질 편차가 커지고요. 그러면 다시 숙련된 작업자가 경험적으로 조건을 조정하고 다시 안정화될 때까지 분량 그리고 재작업이 반복이 되고요. 정리하면 지금의 에즈이즈는 수작업 전처리, 사후 대응 그리고 작업자 개인 역량에 의존해 있습니다. MI큐브 솔루션이 지향하는 투비는 데이터 품질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하고 공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AI 기반으로 레시피도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재학습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게 바로 MI큐브 플로우 AI입니다.
MI큐브 플로우 AI는 LLM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MLOps를 결합한 제조 특허 AI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하고요. 첫 번째는 자연어로 이 데이터셋 품질 평가해줘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결측치, 이상치, 중복 데이터들을 제거를 하고 자동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개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최적화 AI 모델을 학습하고 현장의 품질 목표에 맞는 최적 조건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운영 중에도 대시보드에서 데이터와 모델 품질, 품질이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재학습하고 재배포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모델 실행을 엔드투엔드로 연결해주는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 경험은 두 가지 화면으로 좀 이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제조 데이터 품질 챗봇이고요. 사용자가 이 라인 데이터 품질 기준을 평가해줘라고 하면 안정성, 일관성, 유효성, 유일성, 정확성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고 임계점 이하 지표는 자동으로 개선한 후에 전후 비교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은 공정 최적화 대시보드입니다. 조작 변수의 최소 최대를 설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입력하면 AI가 여러 시나리오를 탐색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조건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코드를 다룰 필요 없이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품질 그리고 레시피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MI큐브 플로우 AI의 세 가지 강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데이터 품질부터 공정 레시피까지 엔드투엔드로 연결합니다. 단순 분석 툴이 아니라 데이터 정제, 모델 학습 최적화, 현장 적용, 모니터링 재학습이 한 흐름에서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LLM 기반 멀티 에이전트 플러스 MLOps 기반 구조입니다. 마치 여러 명의 품질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가 동시에 데이터를 보고 각각의 분석하는 것처럼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나눠서 진단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실제 라인에서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이제 잠시 후 소개해 드릴 텐데 현장에서 불량률 40% 이상 개선, 수율 상승을 이미 확인했고요. 이 세 가지가 MI큐브 플로우 AI의 세 가지 강점입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한 장으로 좀 요약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MES나 설비, 검사 장비로부터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먼저 데이터 품질 자동 개선 멀티 에이전트가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 진단하고 개선하고요. 그다음 MLOps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피처 기능을 선정하고 공정 최적화, 성능 예측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 저장소와 서빙 시스템에 배포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대시보드에서는 데이터 드리프트,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서 모델 학습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기준 재학습하고 다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고객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사의 P캡이라고 플라스틱 캡에 인쇄하는 공정이고요. 병뚜껑 상단에 브랜드하고 로고를 인쇄하는 공정입니다. 인쇄 후에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벗겨지는 이제 박리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었는데 현장에서 전처리 부담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MI큐브 플로우 AI를 적용해서 인쇄기 데이터를 자동 수집, 전처리하고 박리불량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해서 품질이 좋은 구간의 레시피를 자동으로 추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박리불량률이 3.5에서 1.9%로 46% 감소했습니다. 스크랩은 30에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라인 효과만 보더라도 자재비, 인건비,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을 검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B사의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전극 제조, 조립, 활성화, 충방전, 검사까지 수많은 공정과 설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공정에 이제 MES, ES 같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MI큐브 플로우 AI로 통합하고 품질 진단 개선을 거쳐서 배치 품질 편차를 예측하는 모델, 최적 운영을 찾는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30초 전 남았습니다. 공정에서 54점,
54 ppm에서 32.4 ppm으로 40%나 개선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후공정에서 거기에서 걸러진 분량으로 인해서 수율이 공정 변화 없이 2.1, 3.4% 상승했습니다. 수율이 1%만 높여도 사실 연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도입 방식과 가격을 말씀드리면 POC 표준 패키지 맞춤형 네, 여기서 엔터프라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할 때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I큐브 솔루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심사위원분들의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AI 품질 관련된 그 국제 표준에 따라서 15개 중에 5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예. 품질 인증 체계 같은 게 갖춰지면 나머지 10개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하나 하고요.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 혹시 자체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시는 건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품질 관리 쪽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품질의 5개 항목을 추출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제조 AI 빅데이터 센터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요. MDQ AM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제조 현장에 실제 적용해 보니 국제 표준의 15개 항목을 다 지켜가면서 분석하려면 이게 너무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캠프에 이제 오랜 시간 이 분석을 한 노하우를 담아서 5개 항목만으로 일단 제조에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적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련해서는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예. 별도의 패키지 같은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도입해서 쓰시는 건지 자체 개발하신 건지. 그거는 그 아까 MDQ AM 카이스트랑 공동 개발해서 도입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은 저희가 한 160여 개 기업에 이제 한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회사고요. 글로벌하게 지금 사실은 미국에 법인 진출해서 자동차 부품 회사, 사실 미국 자체에 이제 진출했다기보다는 저희 고객사가 이제 대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 자동차 부품 회사에 저희 그 공동 진출해서 저희가 같이 진출해서 지금 미국하고 미국 쪽하고 중국 쪽은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좀 진출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I큐브 솔루션에 대한 청중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A 혹은 B, Yes or No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참여하지 못한 119는 네, 최종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평가단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눌러주셨나요? 117번, 네, 117번 리모컨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A 아니면 B를 진행하겠습니다. 117번 리모컨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역시 평가에서 앞에 평가와 뒤에 평가 역시 모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I큐브에 이어서 다음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시즐의 솔루션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작은 혁신도 함께하는 제조 AI 컨설턴트 시즐 AI입니다. 저는 시즐의 CTO 김태영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시즐 AI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즐은 2016년부터 프레스 업종부터 시작해서 200개가 넘는 제조업체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며 제조 혁신을 실현해 왔습니다.
올해 237억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고요.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9년 동안 제조 현장만을 파면서 그리고 제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진지하게 계속해서 고민해왔다는 점이죠. 그런데 제조업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 제가 23년부터 24년 사이에 8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혁신하지 못한 제조업은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GDP의 26.5% 그리고 수출의 70%가 제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인력 부족이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제조업은 포기할 수 없다. 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200개의 회사와 함께하면서 알아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했습니다. 컨설팅과 함께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컨설팅 좋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컨설턴트가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4-5개 뿐이고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컨설팅 효과는 필요한데 컨설턴트는 부족하고 컨설팅은 비싸다. 컨설팅이 비싸다면 AI가 하면 어떨까요? 챗GPT에게 시켜보겠습니다. 이번 달 불량률이 왜 높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귀사의 생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불량률이 높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거죠. 범용 AI로는 컨설턴트를 결코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이제 시즐 AI에게 해보겠습니다. 네, 불량률이 왜 높죠? 라고 물어보면 시즐 AI는 데이터를 직접 찾아와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고요.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 개선을 실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즐 AI가 같이 하게 됩니다. 컨설팅이란 이렇듯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기적인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시즐 AI와 함께하면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만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특화 전문 지식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답변을 언제든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 한 번의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지원합니다.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목표를 세우고 개선 활동을 추적하면서 성과를 학습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즐 AI는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실제 하나의 컨설턴트 팀처럼 협업하는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IVM이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죠.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컨설팅하고 IVM이 기억하고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즐 AI를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인데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텍스트 투 SQL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회사마다 이제 ERP, MES와 같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잡한 조인 형태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스타 스키마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 마트를 가운데 두고요. AI는 데이터 마트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즐 AI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조이고 분석에 최적화된 구조이므로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 쿼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저희는 이제 시즐 MES뿐만 아니라 타사의 MES 그리고 심지어는 엑셀로 수기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도 저희 시스템을 ETL 즉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희 데이터 마트에 적재하는 과정만 거치면 저희 시즐 AI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다루는 방법도 기존의 레그처럼 일반적으로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 인덱싱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을 새로 학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념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개념을 확장하고요. 뇌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이 방법은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 영감받은 방법인데요. 뇌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지식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같은 연결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지게 되죠. 그 결과 지식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제 전문가의 뇌처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그래프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 시즐 AI는 단순히 AI 분석 툴이 아니라 데이터를 서로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가져오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을 실행하고 추적하고 거기서 얻어진 경험을 재학습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컨설팅 회사의 본질을 AI로 구현한 겁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시즐 AI를 통해 지속되는 컨설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즐 AI는 멀티 테넌트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서로 별개의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요. 비용을 보면은 이제 기본 비용 월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초기 도입이 필요하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현장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다릅니다. 뭐 기간은 최소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지원 사업 보조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형태를 보면은 사스 또는 온프레미스 형태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에서 저희 시즐 AI 실제로 검증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사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는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보통 원인 파악에 들어가면은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시즐 AI를 도입하고 같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2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사무기 온도 편차가 불량률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그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서 온도 관리 기준을 재설정하고 그리고 IVM과 개선 활동을 추적하며 6주 후에 불량률이 32% 줄어들고 이 연감 절감 효과로 보면 약 1.2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여기는 식품 제조사 사례인데요. 납기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즐 AI와 함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고와 공정 택타임을 분석하다가 포장 라인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어서 이제 그 조언에 따라서 포장 라인을 병렬화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제 리드 타임은 15% 단축이 되었고 납기 준수율은 87%에서 94%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금속 가공업 사례입니다. 여기는 MES와 같은 시스템이 없으셨습니다. 엑셀로 수기 관리하고 있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엑셀 데이터를 직접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동했고 2주 만에 시즐 AI를 적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성과를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15개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영업한 게 아닙니다. 저희 성과가 영업한 거죠. 네, 저희 도메인에 대한 확장 전략은 명확합니다. 핵심 아키텍처인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IVM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도메인별로 특화된 데이터 스키마 그리고 지식 베이스만 바꾸는 방식으로 도메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도메인 그리고 조립, 식품 제조에서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고 현재 제조를 넘어 스마트 팜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구조로 서로 다른 도메인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시즐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도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이제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시즐 AI는 언어 자체가 이제 LLM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바로 해외 언어로 서비스할 수 있고요. 또 사스 형태의 모델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진출 없이도 해외에 바로 서비스 가능합니다. 네, 이렇듯 지금 시즐의 솔루션은 그냥 단순히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네, 30초 비전은 남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다음은 K-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저희는 모든 제조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상시로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제조 혁신 기술이 전 세계 공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즐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닙니다. 24시간 곁에서 매일의 작은 혁신도 함께할 수 있는 AI 컨설팅 파트너입니다. 시즐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10분을 잘 맞춰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즐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3분에서 5분가량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컨설팅 결과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기사가 이 솔루션을 적용해 보니까는 그래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의 업종과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POC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직 많은 업체를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일단 중소 제조업 쪽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쪽은 중견기업 이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인지과학에 기반한 이제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식 그리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검증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식을 학습한 방법들 보면은 뭐 기존의 뭐 대학 교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200여 개의 업체를 컨설팅하면서 그리고 실제 도입하면서 발생됐던 사례들 그런 사례들도 이제 뭐 익명화해서 로직을 만들어서 이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지식 그래프 많이 구축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설턴트가 그럼 그 지식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컨설턴트 에이전트가 그 지식 그래프를 보는 거고 컨설턴트가 원한다면은 그 지식 그래프로 정리된 문서 자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네네네. 에이전트가 만약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네네. 컨설턴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매출은 패키지 도입하면서 컨설팅 해주는 것까지 하면서 매출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걸 에이전트로 대체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컨설팅 하면 좋은데 이제 사실 한꺼번에 수만 개 업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AI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제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여주셨던 매출의 성장이 많이 네.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 제조업체들한테 지원하는 MES 지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매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베트남을 그 해외 진출의 첫 타겟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설명드리면은 저희 정부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사업이 이제 저희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고객에게 연결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미끼 상품 같은 역할로 연락이 많이 되고요. 사실 뭐 지금 현재로 매출로 보면 전체 한 20% 정도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를 이제 베트남으로 선택한 거는 저희 고객사가 베트남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꼭 베트남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 뭐 미국이든 뭐 동남아 다른 지역이든 뭐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시즐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중평가단 여러분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기업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시면 A, 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B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평가에 제외하도록 한 제외시킨 두 개의 번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다 눌러주셨다면 140번이요. 140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A 아니면 B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40번 안 되나요? 네, 140번 역시 그러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발표 기업을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마젠타 로보틱스의 솔루션 발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젠타 로보틱스 대표이사 권기현입니다.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나와요. 지금
나옵니다. 지금 도장 같은 이제 이런 업무가 상당히 그 안전이나 인체 건강에 해로운 그런 제조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아직도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AI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게 이제 그 자동차 보수 도장 그 페인트 공업, 그러니까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현장인데 수강생이 없어요. 새로운 분들이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저 도가 모닝 조수석, 그러니까 프론트 조수석인데 사실 BMW, 벤츠, 현대, 제네시스 다 브랜드마다 다 사이즈 규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품종을 보수도장 하려니까 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품종 생산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하단에 있는 저 그림 보시면 저게 사실은 이제 그 구조물인데 조선소, 건설 현장 저거는 사실 교량입니다. 누워서 칠하고 있어요. 그 페인트가 다 작업자한테 떨어집니다. 상당히 어렵고 사실 저 밑에 10m의 공간이 있고 그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AI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요. 인식의 문제. 저 그림에서 보듯이 가구 부품도 분해되면 다 다른 부품입니다. 자동차도 분해되면 다 다른 부품이에요. 그리고 컬러, 모션 다 달라지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세우는 계획은 지금 다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회사들에게서도 데이터가 있으면 계획은 다 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는 10년 된 기업입니다.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사실 이때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뭐 중소벤처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자부 과제 많이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퍼시스, 삼성물산, 바로코 같은 실제 업체들한테 이런 도장 솔루션 아니면 관련된 솔루션들을 이제 실제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이제 국내 굴재 그 조선사와 계약을 맺고 도장 전처리 작업도 지금 계약을 해서 선박 도장 로봇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의 모션을 캡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앞서 발표한 기업들에서도 다 데이터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저희가 사람의 숙련된 기술을 획득해야 된다. 저희는 지금 획득을 하는 겁니다. 획득을 한 걸 가지고 로봇한테 전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서 그거를 teach by demonstration. 내가 데모를 하면 로봇이 그거를 학습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거를 모션을 녹화하고 재생하고 편집합니다. 즉 인간의 모션을 복사하고 그걸 통해서 다품종 유연 생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AI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AI잖아요. AI가 BMW A 품종이 왔는데 B 품종인데 5cm 더 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티칭을 다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즉, 이 품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걸 가지고 앞서 많은 기업들에서 썼듯이 강화학습을 저희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데이터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비전 데이터, 아까 모션 데이터. 즉 아까 비전 데이터인데 저희가 그거를 토크나이저로 해서 모션 데이터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도장 작업 지식 데이터. 도장이라는 게 이제 그 도장물의 표면에다가 도료를 분사해서 부착시키는 거잖아요. 그 도막 두께가 중요합니다. 그 도막 두께는 그 도면에
얼마만큼 분사를 했냐 노즐량이 중요한데 그 노즐의 그 분사된 양은 거기 면을 지나가는 속도, 분사 압력, 거리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체인 오브 커션, 그거를 인과관계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원인 요소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그거를 온토롤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사실 이 체인 오브 커션은 저희가 이 모델을 원래는 MIT의 알로하 모델을 포크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그루트 모델의 N1 모델로 또 포크를 했다가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한 알파마요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알파마요가 저 COC, 체인 오브 커션과 리즈닝 트레이스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로봇의 키네매틱스 구조와 그것들을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디노이징하고 노이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3차원 공간의 토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사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출력 정보가 나오는 거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이작심과 같은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GPU를 좋은 GPU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유니티로 새로 생성을 해서 아이작심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유니티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저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부품인데요. 도장을 해야 되는 면과 그 도장해야 되는 면에 대한 법선 벡터들을 다 추출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인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UV 도료를 어떻게 코팅해야 품질이 좋게 나오겠구나라는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이제 가구 도장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가구 도장물이 오면 품종별로 카운팅, 그 다음에 저희가 모션을 적절을 해서 수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카운팅하고, 사실 여기는 이 공정이 아날로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인식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PLC 데이터나 이런 게 없더라도 영상 데이터에 의존해서 품종을 구분하고 타이밍을 계산해서 로봇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화해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봇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사용해요.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가 써보니까 저희랑 잘 맞아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계약을 맺고 레인보우 로봇도 특별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5,500만 원 그 로봇 가격 포함입니다. 그럼 저희 원가에서 저 원가율이 한 45%, 저희가 나머지가 저희 마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납품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자동차 보수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업사에 가시면 이제 자동차가 찌그러지면 그걸 피고 다시 샌딩하고 도장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겟으로 거기를 가고 있고요. 전국에 이제 한 15,000여 개에 이제 가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는 4.5점 이상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샘플로 보시면 요거 이제 자동차 도장 같은 경우도 6번 코팅합니다. 그냥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녹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청 작업을 먼저 하도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컬러 코트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선 쪽 블럭에도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가치는, 저희가 만든 솔루션의 가치는 작업 효율도 향상하지만 저걸 인력을 대신하는 인력난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2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미국에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업체가 그레이메더 로보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기업인 어그먼티스가 있어요. 근데 그레이 로보틱스는 자동차 쪽이고 어그먼티스는 약간 중공업 쪽입니다. 저희는 근데 그 둘 다 조선과 자동차 네, 일반 발표를 제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공정성을 위해서 좀 시간을 잘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쓰시는 건 비전을 해서 품목 인식하고 그다음에 교시 AI 학습시킨 거 이제 적용해서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실제 작업 지시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아까 특허 나온 그거하고 연관된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 예,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아이디어가 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알파마요나 이런 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라이센싱 피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아, 알파마요는 엔비디아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플랫폼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최종 제품이 레인보우의 로보틱스의 팔을 가지고 우리의 솔루션을 탑재해서 공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 매출 원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팔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만약 고객사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팔을 사고 우리 업체로부터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전체 마진율이 45%가 좀 높게 보여서 그런 고객사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로부터 받을 때는 실제 레인보우가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일단은 15% 이상.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ND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이나 퍼센트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레인보우의 그 협력사가 되면 15% 정도의 그 할인을 받아서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레인보우 로봇을 가지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레인보우랑 협약돼 있지만 사실 한화 로보틱스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랑도 협력사이기 때문에 로봇은 고객이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봇을 더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발표에서 그 조선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도장에 이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다 글로벌에서 경쟁사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글로벌 경쟁사들도 저희와 비슷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먼저 이제 확보된 기술들이 있고요. 특히 자동차 쪽은 사실 저희가 조금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선 분야 쪽은 사실 테스트베드가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이제 국내 S모 기업과 지금 실제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시양산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진행할 또 상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단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요 현대차가 생산을 하실 때는 야스카와 두림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신차를 설계하실 때부터 도장 라인이 세팅이 셋업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신차 생산할 때는 사실 그 조립 라인의 프로세스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연동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도장 쪽은 다릅니다. 보수 도장 쪽은 제조사도 다르고 제조사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도료도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현대차니까 현대차 생산할 때 도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하실 때 도료랑 보수하실 때 도료랑은 다른 도료입니다. 색깔만 같고 느낌만 같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생산할 때 노하우랑 실제 보수 도장을 할 때 노하우랑은 좀 차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공업사 그리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사실 외국 외산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도장을 했으면 사실 외국에 나가서도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해서 외국에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젠타 로보틱스의 발표자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중 평가단의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안 119번 외에는 다른 두 분의 답변도 모두 다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점 또 알려드리면서 A 혹은 B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A,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로벌 도약 부문의 발표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퍼즐 데이터 솔루션의 발표를 큰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즐 데이터 대표 김영일입니다. 사실 15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세스의 숨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낸다는 슬로건 아래 제조 현장의 비효율과 숨어있는 손실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AI 프로세스 마이닝 플랫폼 프로디스커버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AI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 기업으로 같은 AI 프로세스 마이닝 리포트에 8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등 제조 분야와 금융, 공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는지, 그리고 성과와 제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제조 공정은 여전히 블랙박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를 많이 해서 실적 보고에는 불량률, 가동률 등등의 수치는 다 나오지만 왜 이 라인에만 리드 타임이 늘어났지? 왜 이 제품만 분량이 늘었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ERP에는 생산 계획이, 그리고 MES에는 작업 이력이, IoT에는 센서 데이터가 각자 사일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블랙박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알고도 미루는 DX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서 실제 AI가 필요하고 DX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전담 조직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공정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들이 실제 PI나 BI 같은 거창한 프로젝트 없이 현장에서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 퍼즐 데이터는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디지털 프로세스 트윈입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 실제로 특정 낫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를 거치는지, 언제 멈추는지, 어떤 부분에서 제작업이 일어나는지 등등을 ERP와 MES 데이터를 끌어와 실제 공정 흐름을 100% 복원합니다. 그 위에 AI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올리는 것인데요. 단순히 숫자나 프로세스를 이쁘게 보여주는 BI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거기에 실제로 라인을 증설한다든지 사람을 증설하면 어떻게 될지를 엑스레이처럼 설명해주는 운영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PI나 BI 전문가들이 하던 일을 AI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과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건은 모든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적인 해부를 하는 프로세스 맵, 즉 지도에 대한 구축인데요. 실제로 적용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6개월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각각의 공정에 대한 데이터도 보실 수 있지만 여러 공정을 합쳐놨을 때 각각의 공정에서 다음으로 가는 공정, 이 공정에서 앞에와 뒤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또 어디가 병목인지를 확인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석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별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스 마이닝과 생성형 AI 둘을 연결하는 특허를 기반으로 저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해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본다면 특정 제품은 전체 평균 케이스 시간이 46일이 걸리는데 편차가 27일입니다. 즉 많은 수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70일 이상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공정과 어떤 작업과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표로도 알 수 있지만 AI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대로 그냥 질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질문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 대답이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왼쪽에 있는 모든 화면에 대한 AI에 대한 질문을 하면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것들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내가 편하게 BI처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인텔리전스로 운영하실 수 있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두 번째 인사이트, 세 번째 인핸스먼트, 액션 4단계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먼저 첫 번째 디스커버리에서는 산재된 ERP, MES, IoT 데이터를 모아서 이들을 연결해서 실제 프로세스 맵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MRI 사진을 보듯이 엔드투엔드로 병목과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트인데요. 이들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와 원인 분석을 찾아주고 이런 인사이트를 찾아서 사람이 더 들어간다면 이 공정을 둘로 쪼갠다면 같은 워디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연결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고 KPI를 계속 추적합니다. 이런 단계별로 여러 가지 AI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분석 결과에 그치지 않고 앞서 보셨던 AI 기반의 대화형 분석이나 그리고 ML 학습을 통한 리드타임 예측, 워디프 시뮬레이션 등등을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어도 비즈니스 컨설트가 아니어도 현업 담당자가 직접 실행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하는 이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청구서 등록과 서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 작업에서 오래 걸리고 병목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 부분이 병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적화해야 된다가 나오죠. 어떻게 최적화할까요? 청구서 등록과 서명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 청구서 서명 작업이 없어질 거고요. 없어지는 청구서 서명 대신에 우리가 재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클릭으로 해서 없어진 것을 보시고요. 청구서 재등록이라는 작업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꾸는 것들을 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왼쪽에 에이지된 청구서 서명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없어졌고 청구서 재등록이 20%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리드 타임이 5일에서 하루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생산 리드 타임이 지연이나 반목의 해소로 인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량산과 불량의 공정을 비교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품질이 좋아집니다. 불필요한 대기, 이동, 수작업 작업을 줄이면 운영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산 캐파를 확장하고 품질이 향상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추가적인 고비용의 투자 없이도 프로세스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저희 플랫폼 도입은 파일럿 POC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본 도입을 통해서 주요 공정이나 전사적으로 확대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빠르고 저렴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시거나 보안이 중요하다면 온프레미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밀 배관 부품을 제조하는 그 중견 제조기업에서 ERP 리포팅을 통해서 생산 관제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단지 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구매, 생산, 외주, 출하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연결하고 병목 공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보고도 완전 자동화해서 90% 단축하고 대기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AI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30-40개의 설비 공정이 시리얼하게 이어지는 전체 공정인데 특정 설비가 정지가 된다면 실제로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손실 시간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프로디스커버리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공정 이슈별로 최대 84%까지 감소시키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SK 하이닉스, 항공우주와 같은 곳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감사 그리고 생산 공정의 운영 혁신을 30초 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저희 퍼즐 데이터의 강점은 창업 초기부터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분야에만 집요하게 파고든 전문성과 검증된 레퍼런스입니다. 실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규모로 학습하는 LPM, 라지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GPT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제조 AI 퍼즐 데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궁금하신 점 있다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 연구실에서도 프로세스 마이닝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누락된거나 아니면 어찌됐든 잘못된거나 전처리 또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해결 방법 같은거나 경험치가 적용된 것이 있는지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분석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시슬처럼 컨설팅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경험이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뭐 AI 기법 같은 것도 혹시 적용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요. 이제 첫 번째 그 데이터가 없는 것들을 화면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림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조 현장에서도 보면 데이터가 잘못 찍게 돼서 이게 잘못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전의 데이터 수집 단계를 바꾸는 형태로 혁신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분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고 개선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제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데이터가 다시 나왔을 때 그것을 가시화해 보면 앞에와 어떻게 달라진지를 비교하는 이런 혁신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AI 기술은 각 단계마다 있습니다. 아까 생성 AI에 대한 해석은 보셨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함에 있어서 실제 현장과 같은 형태로 시뮬레이션 해줄 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고 학습 자체를 as 데이터에서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예측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강화학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퍼즐 데이터에 대한 청중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시면 A,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피칭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버튼 누르시느라 머리가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시고요.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좋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모든 발표를 마치고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제조 AI 솔루션 피칭 대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집계를 또 진행을 해볼 거고요. 최종 결과는 심사위원 평가 70 그리고 청중 평가단 점수 30%를 최종 합산해서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네, 잠시 이렇게 요 다음 세션이 진행될 때 무대의 전용 공간으로 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요. AI 전환을 통한 제조혁신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강연을 함께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유경범 상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선 이사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 유경범 상무님께서 이 발표를 맡아 주셨어야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제가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바라보고 있는 제조 현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란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객 AX 지원 그리고 파트너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미 오늘 발표하신 많은 이런 저희 AX 기업들도 그러시고 뭐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앤드룸 같은 이런 많은 석학들 그리고 업계 리더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AI가 이제 향후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전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방산 분야라든가 제약 분야들을 비롯해서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런 AI를 활용함으로써 경쟁에 어떻게 우위에 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드론 전략 폭격기 사례를 보자면은 AI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목표 적중률을 뭐 3-4배 높였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약에서는 기존에 뭐 단백질 구조 예측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노벨 화학상을 받으시는 이런 사례도 있었죠. 이렇게 AI를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그리고 국가가 경쟁의 우위에 서야 하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이런 특히나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경쟁력의 기반을 보자면은 과거에는 자본과 인력을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할 것인가가 키였다면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에서는 데이터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의 전략 자산을 마련하실까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뭐 네이버도 생성형 AI 분야에서 계속 초기부터 개발을 하고 이러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재작년이었죠. 챗 GPT가 이제 세상에 나옴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민간부터 뭐 공공 일반 기업들까지 이렇게 그 AI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AI를 해보겠다라고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생성형 모델이 아닌 뭐 특화 AI를 통해서 이런 AI 시도를 하셨지만 그다지 성공했다는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없었죠.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술 중심으로 이걸 접근을 했다던가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POC, 테스트 레벨에서 멈춰 있었던 부분 특히나 이 제조 현장에 있어서는 오늘 그래도 많은 이제 제조 솔루션 기업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입장인데요. 실제 기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기존 그 이전에 이제 AI 솔루션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뭐 특히나 공공이나 이런 인프라, 특히나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이제 페이퍼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딛고 일어서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AI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포모라고도 불리는데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네, AI에 대한 이런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좀 잘못됐던 부분이 너무 과투자한다거나 너무 기술 포커싱에 경제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시스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 놓고 사람은 후순위가 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 원인이 기존의 데이터를 잘 알고 그리고 실질적인 POC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러한 기술을 딜리버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필요한 기술 그리고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와 눈높이가 맞는 이러한 솔루션을
갖고 가야 됩니다. 특히나 뭐 인식, AI 인식과 지속성이 필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AI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들이 왜 AI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섰기 때문에 나온 이런 실패 결과와 원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이러한 AI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AI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AI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사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이것이 과연 AI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는데요.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인식의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CC는 이제 AI 컨택 센터인데요. 기존에 이제 인간 상담원 분들이 전화를 받고 고객 상담을 하던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제 인식은 이제 AICC를 도입해야 되겠다. 비용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AICC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CS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식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CC라는 AI를 기반으로 한 컨택센터라는 기술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얻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데이터 레이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 AI 도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데이터거든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아무리 AI를 활용해서 전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어느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런 거 기존에도 뭐 데이터 레이크, 분석을 위한 레이크, 뭐 AI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야겠다, 데이터를 모으고 잘 정리하고 정제해야겠다라는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조 원가를 절감한다던가 뭐 운영 효율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인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얘기한 부분의 결론이 이건데요. AI가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기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솔루션으로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항상 얘기하죠. 현재 AI를 쓰지 않는다면은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점점 밀려날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이러한 공포가 있고, 그리고 AI를 적용함으로써 뭐 AI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 대비해서 높은 생산성과 속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막연한 공포를 갖고 계시는 것도 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경쟁, 국내에서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의 경쟁에서도 우리의 제조기업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면적인 것이 있죠. 네, 그래서 AI가 필요하다. 제조 산업, 특히나 제조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AI의 필요성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조나 이제 소재 산업 내에서 어떻게 AI가 이제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발표하신 솔루션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마 뭐 예측 기반의 이러한 솔루션들이 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뭐 공정에 있어서 또는 재고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설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요나 시장을 분석하고 어프로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측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예측 모델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AI로 발전함으로써 구조적 변화를 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0
이 3년, 2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거의 탐색을 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대기업 분들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ROI를 뽑아내시거나 이런 고객은 없으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먼저 시작하신 업체분들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라도 빨리 준비를 하고 도입을 하고 우리 특히나 이제 그 중소, 중견 제조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이 아니라 내년인 뭐 2026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근 한 2, 3년 내가 이러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결정적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뭐 AI 기반 운영 모델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측 기반 운영 역량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글로벌하게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요 변동성 같은 이런 것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데 있어서 AI 기술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가를 낮춰야지 이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제조기업의 또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경쟁 생존 그리고 경쟁 구도에서 특히나 이제 뭐 중국 업체들도 저희를 많이 따라오고 있고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생산 기업들이 이런 비용 구조나 이런 게 동남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AI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정 설비 품질, 에너지, 뭐 이런 밸류 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역별 이슈들을 이제 파악을 해갖고 돈이 새는 곳을 찾아내는 것에 좀 AI를 활용해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러한 그 제조기업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고객분들의 AX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반이 되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아스나 파스 같은 이러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고요. 그 위에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생성 AI 백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인프라가 있고 모델이 있어도 이거를 잘 갖고 가서 고객의 환경에 맞게 딜리버리할 수 있는 파트너 에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조 특화, SCM 특화, 안전 특화 같은 이런 다양한 특화된 저희 파트너분들과 파트너 솔루션 분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 기업 제조 기업들의 AX를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좀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는 이제 테일러드된 AX입니다. 이런 타겟은 저희가 이제 좀 기업 대 기업으로 좀 규모가 큰 기업분들과 이러한 기업 간의 그런 MOU 또는 협약을 통해서 고객에 좀 특화된 이제 테일러링 맞춤형 이제 AX 전략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패스트트랙 AX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협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조 사스 솔루션들 그리고 저희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렇게 빠르고 좀 가볍게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입하시는 이러한 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테일러드 AX 트랙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조선 해양 분야에서는 HD현대그룹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이전트라던가 고객 응대를 하시는 AS를 처리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도 개발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분야에 있어서 이런 전력 진단을 하는 이러한 에이전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전문, 유통 전문 기업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유통 부분에 있어서 뭐 광고라든가 타겟팅할 수 있는 고객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쪽의 AI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AX 같은 경우에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제조업에서 이런 설비를 이제 예측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데요. 근데 기존 설비들을 뭐 바꾸거나 이런 거라면 매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협력사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작은 디바이스를 이제 모터에다가 붙여놓고 이러한 진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이제 고장 예측을 해서 예지 정비를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에서 이제 여러한 그
그 배합이나 이런 것들 레시피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은 좀 불균형이 아무리 정량을 한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원료 레시피를 배합을 잘 관리하고 수율이 높은 이러한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AI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기존의 이제 비전 기반 AI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오탐률이 있고 뭐 모델에 따라서 또 성능이 좀 차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X의 비전 모델들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비전 전용 비전 모델이 나온 데이터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례로서 이렇게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패스트 트랙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트랙 AX 케이스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물류인데요. 물류 최적화, 뭐 배송 최적화 이런 부분들도 좀 패스트 트랙 AX 케이스의 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제조 분야 고객의 타겟 산업향으로 이제 사스 생태계를 저희 파트너분들과 만들고 같이 어프로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전략, 좀 하이 레벨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 벤더분들과 저희가 만나서 어떻게 고투마켓을 같이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SI성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뭐 좀 같이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이제 기술 컨설턴트가 그런 저희 사스 파트너분들과 같이 AI 도입 과정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저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사스 전환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고투마켓을 하기 위한 이제 공동 협업 세미나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또 어프로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기업, 저희 이제 뭐 대기업군이나 이러한 중견 이상 기업군들의 이제 고객에 있어서 사실 그들도 뭐 여러 가지 자체 솔루션들 개발하고 AI 개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AX 제조 AX 파트너 솔루션 중에서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 저희가 그 솔루션과 함께 이러한 그 대형 고객들을 어프로치할 수 있는 이런 뭐 연계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뭐 이제 지방에 있는 여러 제조 고객들을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뭐 전국 산업단지 대상으로 솔루션 설명회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저희가 제조 AX 사스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사업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오늘 사실 발표하셨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자리에는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본선에 올라오셨던 기업들, 또는 이제 상위 점수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좋은 솔루션을 갖고 계신 파트너들은 저희는 언제나 발굴을 하고 같이 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버링 클라우드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저희의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견고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특히나 제조 고객 그 AX를 위해서 같이 좀 그 전이 달려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뭐 소버린 AI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에 이제 소버린 AI를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뭐 AI 서비스, LLM 이런 뿐만이 아니라 파트너,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소버린 AI 생태계에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와 좋은 이제 제조 AX 솔루션 기업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강연이었습니다. AI를 통한 제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협회 주인 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점수 집계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AI 솔루션 피칭 대회는 스타트업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 도약 부문의 각각 우수상 1개 업체와 대상 1개 업체, 총 4개 업체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시상을 위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참석하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어진 시상까지 수고해 주신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의 격려 말씀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거 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맡고 있습니다. 노용성입니다. 오늘 컴업 2025의 제조 AI 솔루션 피칭데이에 함께 하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종 결선에 참가하신 스마트 제조기술 대표님들 그리고 심사위원 및 청중평가단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방금 특별 그 세션에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AX라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제조기업들은 활용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ROI 관련해서 AI 도입에 따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AI 도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과연 도입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AI 도입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정보와 인력 부족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중소제조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조 AI 솔루션을 발굴, 검증해 확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중견기업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정보 부족 해소와 시장 친화적 보급 기반 확대를 위한 오늘 행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3.0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AI 중심 스마트 공장 1.2만 개 보급, 중소기업 AI 도입률 10% 달성, 그리고 제조 AI 전문기업 500개사 육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하시고 개발된 AI 기술이 다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AI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한 스마트 제조 기술 전문 기업들이 이런 컴업이나 미국 CES, 독일의 하노버 메세 등을 통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의 격려 말씀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따가 시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무대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디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은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대상과 우수상이 수여되고요. 대상을 수상하는 2개 기업에는 스마트 공장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상금 500만 원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자, 시상 후에는 오늘 수상 기업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진행되니까 무대에서 계속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수상 기업의 참석자 분께는 무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상 수상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부문 우수상 주식회사 솔버X 축하드립니다. 네, 차관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스타트업 부문 우수상 주식회사 솔버X 차관님께서 직접 판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대에서 계속해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약 부문 우수상 시상입니다. 역시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도약 부문 우수상 주식회사 퍼즐 데이터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판넬을 차관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퍼즐 데이터의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수여되고요. 대상을 수상하는 2개 기업에는 하나은행에서 상금 50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부문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더블 T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직접 차관님께서 대상 판매를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약 부문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약 부문 대상 주식회사 시즐 축하드립니다. 네, 또 동료분들께서도 많이 오셨나봐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대상 판넬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관님께서는 중앙으로 자리하시고요. 수상하신 네 분, 네, 모여가지고 부문별로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왼쪽 두 분 모여서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상을 수상한 두 개 업체에는 스마트 공장 사업화 지원 전담은행인 하나은행, 제 주거래 은행이기도 합니다. 상금 500만 원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네, 저한테 이자는 많이 안 주시는데 좋은 일에 쓰여서 저도 뿌듯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념 촬영, 모든 업체분들, 관계자분들 다 모셔서 함께 무대 위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또 수상에는 실패하셨지만 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도 정말 큰 경험,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모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네, 약간 이동을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한국 AI, 제조업 AI의 미래는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조 AI라고 외치면 파이팅 하시면서 오른쪽 주먹을 꽉 쥐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AI 파이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가자분들 그리고 차관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하신 차관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조 AI 솔루션 피칭데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 D172에 마련된 제조 AI 솔루션 홍보 단체관 부스로 이동을 하셔서 다양한 기업과 솔루션을 만나보시고요. 활발한 교류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대한민국 제조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